포트폴리오 깎이는 거 진짜 나도 뺏겼다. 정현이 남기신대요. 장하다 이것들아. 자 볼게요. 평가입니다. 평가의 20번 문제 먼저 볼게요. 뭘 잘못했어? 그치, 뭘 근데 잘못했을까? 기반에서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일단은 보시면 절대값이 들어있어요. 음수라는 걸 뭐 자랑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음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째 항은 양수래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하고 SN이라고 한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이 존재한대요. S9의 값을 구하시오. 일단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절대값 AN은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인데 이게 그냥 단순 등차 수열이었으면 절대값을 붙일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럼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인 거야. 봐봐. 첫째 항 양수잖아. 네. 그럼 제가 첫째 항을 그러니까 첫째 항 그러니까 누구의 AN의 첫째 항을 A1을 첫째 항을 A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이게 양수입니다. 얘는 양수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항은 뭐가 나올까요? A 플러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래야 절대값을 씌웠을 때 A 플러스 2가 돼요. 네. 물론 두 번째를 A 플러스 2라고 할 수도 있어요. 괜찮아? 아무 문제 없어. 네. 자, 두 가지 버전으로 그럼 다 그려드릴게요. 저는 이제 절대값은 무조건 음수라고 전제를 깔고 가는 거였고, 자, A 플러스 2가 되는 버전이 있을 거고, 첫째 항이 A였을 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절대값 아시죠? 양수일 때는 그대로 음수는 뒤집는다잖아. 근데 여기서 A 마이너스 2는 또 안 돼요. A가 3이었는데 A 마이너스 2를 하면 1되잖아요. 이건 공차가 2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차를 2로 만들려면 절대값 자체가 2가 커져야 돼.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통째로 바뀌는 거야. 왜냐면 너 착각하는 게 절대값이 공차가 2인 등차수라고 하니까 그러면 A는 등차수열과 관련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A는 어떤 녀석인지 모르는 거야. 심지어 A는 홀장에서 바뀔 수도 있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왜냐면 이거 절대값 씌우면 얘는 A고 얘 절대값 씌우면 얘 A 플러스 2 되는 거 맞잖아. 그치? 여기 뭐 당연하고. 네. 자, 그 다음에 만약 요 루트면 그 다음 항은 당연히 A 플러스 4 되고 A 플러스 6 되고 A 플러스 8 되고 A 플러스 10 되고 A 플러스 12 되고 이 루트를 따라가겠죠. 네. 14. 자, 이런 식으로 갈 거야. 근데 보자. A7이 3분의 19거든. 그리고 A7 다음에 A8 이렇게 돼 있어. 요거 왜 안 돼요, 여기서? 근데 그냥 될 거 안 될 거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A가 음수 나와요. 양수여야 되니까 이거. 그쵸. S7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까지 더한 거거든? 그쵸? 여기까지 더한 거 맞죠? 근데 이거 다 더해봐. 이거 다 더해봐. 어떻게 나와? A가 7개에다가 2부터 12까지니까 얼마? 42? 이 아이가 3분의 19가 애초에 나올 수가 없어. A는 양수였기 때문에. 그쵸? 근데 이쪽은 아닌 거야, 애초에 글렀어. 글러먹었어. 자, 그러면 이쪽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그 다음은 뭐겠어요? A 플러스 4. 그렇죠. A 플러스 4인 거야. 그래서 절대값을 해서 A 플러스 4가 된 거고, 그 다음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인 거야. 네. 그래서 얘가 절대값이어서 A 플러스 6이 되는 거야. 다시 A 플러스 8이고,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0이어서,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1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은 A 플러스 12. 그래서 A 플러스 12. 그 다음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4. 그래서 얘는 A 플러스 14. 이런 느낌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이거 등차수열 되는 거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거 S7으로 가는데 S7은 이거 더하는 거 아니야? 어디 더하는 거야? 요거 더하는 거야. 절대값 되기 전 거 더하는 거야. 그렇죠? 절대값이 되기 전 걸 더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S7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더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더했거든요. 여기까지 더했거든요. 네. 근데 절대값 안에 걸 더한 거야. 그러면 S7이라는 이 아이는 절대값 안에 거 사라져. A 남아. A.
자, 이. 마이너스 2 남고 2 남고 사. 2 남고 6 남아. 이. 근데 얘가 얼마래? 3분의 3분의 19래. A는 얼마? 3분의 1. 아, 그렇지. 이렇게 하시 나오네. 저기까지만 했는데. 자, 아마 여기까지는 하신 분들이 그래도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만 했어도 최소한 이 귀납적, 수열의 귀납적 정의 이쪽 파트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1등권에 있는 그 수준이야. 여기까지만 갔었어도. 근데 여기서 이 다음 단계를 가면 이건 그냥 요 단원에서는 그냥 무조건 2등급 수준이야. 뭐 학교로 따지면 풍무로 따지면 상위 1%, 사업으로 따져도 거의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수준이야. 전교 400명이면 한 4명 안에 들어가는 그 수준이야. 여기 파트는. 이 다음 단계를 이해했으니. 왜냐면 봐봐. 여기까지는 갔어. 이게 딱 여기까지의 행동이야. 그치? 지금 여기까지 푼 거야. 아직 여기는 시작도 안 했어. 8부터 바뀌네. 이제 보자. 봐봐. S7보다 S8이 더 커야 되는데 봐봐. 여기까지가 7이었어. 네. 그치? 여기까지 7이었는데 그 다음에 얘를 더할 거거든? 네. 그럼 답이 어떻게 돼? 안 돼요. 줄어들지. 근데 얘는 줄어들면 안 되는데. 아, 얘 여기서부터는 바뀌는구나. 플러스로 먹어요. 변화를 시켜버렸구나. A 그냥 플러스 14. 이렇게 가는구나. 근데 그 뒤로 쭉이래. 그냥 개 A 플러스 16, A 플러스 18. 저게 근데 진짜 축이라는 소리예요? 자, 일단 생각해 볼게요. 너희가 이제 착각하는 게 절대값 나오는 게 뭔가 있어 보이는데 봐봐. 이거 먼저 SN을 더하라는 거야. 그치? SN 계산하라는 거지. 얘도 SN 플러스 1 계산하라는 거지. 그치? 근데 얘가 무조건 얘보다 어때야 된대? 커야 된대. 근데 우리 이 뒤로 쭉 한번 보자. 이게 이제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절대값이 쉬운 거고, 왜냐면 여기까지 가는 동안은 그렇죠? 절대값이 쉬워졌던 건데 일곱 번째 뒤로는 얘가 어떤 영향을 받냐면 아마 예를 들어 여덟 번째가 저렇게 됐거든. A 플러스 14가 됐거든. 만약에 그 다음에 저 패턴이 A 플러스 16, A 플러스 18 이 패턴이 유지가 안 돼버리면 예를 들어서 요 다음으로 한번 가보자. 요 다음에 만약에 아까 나왔던 이 16 패턴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면 S 뭐야? 지울성 두피형? 표현 조심해라. 머리 잘 감아라. 자, 여기서 이 다음을 얘를 더하는 순간 SN 자체가 줄어들지. 절대값 말고 SN 자체가 줄어들잖아. 자체가 줄어드니까 거기서 절대값 씌워봤자 어차피 더 줄어들겠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뒤부터는 무조건 다 플러스. 플러스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저 절대값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절대값은 여기 때문인 거지. 여기 패턴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원래대로 따지면 이게 나오면 안 돼. 그치? 그렇죠.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저 패턴이 다시 유효한 거야. 유효한 거. 근데 저게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얘가 또 등장을 해버리면 또 이게 더 혼란을 또 야기시키는 거지. 그렇죠? 이게 숫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처음에 A가 숫자로 보여드리면 좀 더 나을 테니까 숫자로 좀 보여드릴게요. 처음 숫자는 A가 3분의 1인 걸 알았으니까 여기는 3분의 1이었어. 근데 여기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3분의 7. 7이 된 거야. 얘는 뭐가 된 거야? 3분의 13. 3. 그렇죠? 이렇게 된 거지?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9가 되고 얘는 뭐가 됐어? 3분의 22가 됐어. 아, 미안해요. 25가 된 거야.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31이 된 거고 얘는 3분의 37이 된 거야. 네. 그렇지? 근데 봐봐. 더하는 거 한번 볼게요. 더했어. 마이. 마이너스 2는 절대값은 2야. 네. 여기까지 더했어. 뭐가 돼? 3분의 7. 3분의 7. 3분의 7이 되죠. 절대값은 더 커요. 3분의 7이니까 더 큰 거 맞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자, 요거 더했어. 뭐 돼? 마이너스 4. 마 4. 4. 그러면 절대값은 4죠. 괜찮죠? 네. 요거 더했어. 얼마 돼? 3이에요. 그렇죠? 4와 3분의 1이 돼. 그냥 절대값이. 봐봐. 여기까지 계속 뭐가 돼? 절대값은 계속 커지는 게 맞잖아. 네. 그렇죠? 찔끔찔끔 커지는 거야. 찔끔찔끔. 그러니까 뭐 3분의 1 정도씩 계속 조금씩 넣어주면 성큼 조금 이런 느낌인 거야. 쭉 가고 있는 상태. 자, 여기서 좀 더 가볼까?
만약 저게 없었다면 좀 더 가볼게요. 요거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3분의 뭐 43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봐 생각해봐. 만약 저 조건이 없었다면 이렇게 어. 했었을 것 같아요. 유지돼요? 네. 볼게요. 대형 확실해요? 네. 해봤어? 뭐 근데 애초에 자, 양수는 당해지는데 네.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A 마 14면 마이너스 A 마 14가 됐다면 될것 같은데. 될까 안 될까요? 되죠. 돼요? 왜냐면 여길 보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어. 여길 보면은 애초에 공차가 이식 증가하는 맞으니까. 그죠. 네. 그 값이 증가하는 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전히 유지는 돼. 근데 이 조건 하나 때문에 뭐가 바뀌어버린 거야? 여기에 부가 이렇게 플러스로. 그죠? 저거 하나 때문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면 이렇게 더해 가다 보면은 밑에 얘기나 이 얘기나 그놈이 그놈 같거든. 맞잖아요. 뭐 7, 8이나 7, 8, 어차피 똑같은 얘기 왜 반복해야 그냥 반복하다 하고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그치? 그래서 틀린 거 같죠. 근데 그 무시했던 조건 하나가 갑자기 이 녀석에 변화를 준다. 아. 얘를 뭘로? 플러스로 바꾸어야만. 왜냐면 이게 지금 절대값이 커지는 거 맞거든. 이게 합의 모양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처음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합이 SN이요? SN이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거야. 풀막이 한데 그 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치? 맞죠? 그러니까 절대값은 당연히 커지는 돼. 왜냐면 절대값이라면 얘가 위로 올라오잖아. 네. 위로 올라오잖아. 이렇게 올라오잖아. 왜 그러겠어? 얘 등차 수열이라며. 등차 수열의 합인 거잖아. 오.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결국 밑에 게 올라와. 올라오면 당연히 하나의 직선이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어쨌든 맥락은 그런데 뭐 그렇게까지 안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얘가 원하는 건 여기서의 변화였던 거지. 그러면 까비. 여기까지가 지금 7번째고 8번째고 9번째를 구하는 거니까 A 플러스 16까지가 9번째까지 합이죠. 그럼 요걸 이제 추가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31에다가 A 2개 더 추가했으니까 3분의 2 추가했고, 거기에다 요거 3분의 추가했으니까 62. 3분의 요거 추가했네요. 그러면은 쌤. S7이 3분의 19니까 19였죠. 저기다가 계획하고. 그치. A라고 했지. 3분의 19. 9에다가 3분의 2 더하고 요거 30 더했으니까 그럼 요거 이제 3분의 20이면 7에다가 30 더해서 37. 37. 이렇게 나오는 어렵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충분히 나오거든. 이 정도 수준이 나올 수 있어. 킬로. 봐봐, 다 죽었잖아. 특히 4, 5년 이게 서술형 나오면 싹 그냥 그러지. 한 방이잖아.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귀납적 정의에서는 그러니까 그 킬러로 나올 수 있는 게 딱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합과 그러니까 연계는 주지, 그렇죠? 관계는 주는데 절대값을 띄운다는 거지. 그리고 너희 헷갈리라고 일반항과 합을 동시에 나올 거야. 그럼 헷갈리거든. 일반항 따로 합 따로잖아, 별개잖아. 그리고 절대값이 뭘 이룬다 이런 거 나오면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조심해서 이 안에 들어오는 조건 하나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조심해서 봐야 돼. 그런 거. 이게 하나하나가 진짜 아무 맥락 없는 그런 조건들은 아닌 거야.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또 아쉽다. 선생님, 저는 이것부터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번?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괜찮나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하나하나 해보면 되죠. 해보면 됐을 텐데 아마 이 17번 문제가 생각만큼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3개짜리 그쵸? 더하면 0 되는 거, 제수의 합이 0 되는 거 그 문제잖아요. 이거 나 틀렸다 손 솔직히 들어. 칠했긴 했는데 이거 제가 예, 칠. 마지막 다 구했는데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봐서 잘못 뺐어요. 아유야. 7을 2로 봐갖고. 근데 이거 금방 안 끝나죠. 예. 그렇죠. 한 4개, 5, 6개 적었자는데도 이렇게 하나씩 해보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타일이고, 정리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푸시는 게 나아요. 이렇게 푸셨나요? A 플러스 2는 5A의 N인데 이거보다는 마이너스 4A의 N 플러스 5A의 N 플러스 2 이런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나아요. 네.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나은데 저는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잠깐만요. A의 N 플러스 2 이렇게 가요. 왜 이렇게 가냐면 그래야 1, 2, 3, 2, 3, 4, 3, 4, 5, 4, 5, 6 이렇게 이런 걸 좀 선호해요.
순서대로만. 아 이게 헷갈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진짜 헷갈려. 어느 순간 내가 뭘 하고 있지? 이게 돼.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것대로 가면은 뒤로 가는 거긴 한데 우리가 3, 2, 1, 4, 3, 2, 5, 4, 3 이게 은근히 헷갈려 사람이 이게 흐름을 그냥 뒤로 바꿔놓는 거야. 그냥 1, 2, 3, 3, 2, 3, 4, 3, 4, 5 이래야 흐름이 좀 맞거든.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세 개짜리 나오면 뭐 억지로 할 건 아니지만 그냥 순서대로 하는 게 대입할 때는 좀 더 수월하기는 해요. 없나요 다른 건? 네,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마플 꺼내서. 자, 마플 마무리를 좀 지어봅시다. 저희 진도가 좀 느린 편이에요. 진짜 느려요. 너희가 수행이어서 힘들어요 이럴 때마다 제가 계속 받으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냥 수행이 어쩌든지 수행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갔어야 되는데 근데 뭐 수행은 잘했지. 하하. 아니 뭐. 수학은 잘 본 것 같습니다. 그럼 됐어요? 수학 수행 잘 보면 되지. 그렇죠. 수면 나간 것 같아요. A, B, C, A, B, C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나 다시 다니니까 이번에 A 나왔어요. 완전 건전해. 자, 우리가 30에 52번까지네요. 자, 일단 앞에 질문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유형에서 질문. 1번 유형 질문. 기납보통이요. 네. 수요일 기납투자 1번 유형 질문. 근데 네네. 그 1등급 수학을 그때 쌤이 애들이 많이 안 했다 해갖고 그거 안 받으셨는데 1724. 이거 질문 받아주시면 안 돼요. 등기 수열. 네. 등기 수열 이제 다 하셨죠? 수열의 합이요. 수열이 다 하셨죠? 오케이, 수열이 합 볼게요. 답은 안 알려주시고. 1번 아니야? 자, 수열이 합에서 행복한 1등급. 준환아, 예. 지나가면 A1, A2, A4, 실수하고. 됐어? 자, 행복한 1등급 한번 보시죠. 몇 번 남을까요? 78번. 78번 먼저 한번 가봅시다. 얘들아, 행복한 1등급의 78번이에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차 수열이 있습니다. 네. 26번째는 30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적혀있네요. 26이다. 만족하는 값을 구하라 이렇게 했는데 숫자를 한번 생각해보자. 1부터 들어가게 되면 이 1, 4, 3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없어지나요?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얘는 짝수가 홀수기 때문에 딱히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2, 1, 4, 3 이런 느낌으로 조금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근데 그들이 쭉 깔릴 거거든요. 아. 뭐가? 그게 아니라 등차 수열이니까 등차 수열. 이게 차가 되면은 제곱이 됐고 뭔가 D제곱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D제곱? 아닌가? 차의 제곱이 아니고 제곱의 차야. 달라. 차의 제곱가 뭐냐면 이런 거죠. 3-1의 제곱과 3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을 선택하죠. 다르죠?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 이 문제를 우리한테 지금 풀려고 준 거야. 이 등차수열이거든? 얘들 분명히 등차수열. 네. 등차수열이 이렇게 줬어. 그럼 너는 이걸 어떻게 만들고 싶어? 나누나? 합차로? 합차? 네. 합차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 AEN 플러스 A의 EN 마이너스 1 그리고 A의 EN 마이너스 A의 E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시간을 만약에 합차를 한다면 그럼 얘는 이제 D가 될 거고 그럼 이쪽은 얘는 뭐가 돼요? 1부터 26까지 합이 A1부터 아 B로 묶었어요. 그렇네. 그렇게 나오죠. 얘네들을 뭘로 묶었을 그냥 때? A N을 한 다음에 26으로 바꾼다요. A1과 A26. 자, 이 아이는 합차라는 건 동의하실 거예요. 그죠? 합차라는 건 동의했어. 그러면 이 아이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 인정했고 얘가 D라는 것도 인정했어.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수야. 네. 이제부터는 얘는 그냥 상수라고 취급하면 돼. 어떤 값이 들어가도 무조건 D가 나올 테니까. 얘는 상수야. 얘는 변수야. 그치? 시그마가 아직 앞에 살아있어. 떡하니. 얘는 1부터 13까지야. 그럼 얘네들 결국 뭐냐면 하나씩 걔가 뭐라 그랬어요? 잘 모르겠어요. 대입해보면 눈에 보인다 그랬거든. 2를 대입해보자. 그러면 A2 플러스 A1에 D가 곱해졌고 2를 대입해보자. A4 플러스 A3에 D가 곱해졌고 뭐 굳이 할 필요 없잖아.
3, 4, 5 대입하면 계속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야. 근데 모두 D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앞으로 빼야 돼. D를 기준으로 A1부터 A2에서 따따따따 A에 16. 13 들어갔으니까 26까지 합이 되겠다. 그게 260이에요. 아하. 그리고 26번째 하기 31 얼마나 좋아. 그쵸. 얘가 지금 3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거거든. 그래서 A 11번째 하면 갑자기 좋아요. 네. 여기서 어떻게 할게요? 뭐 하고 싶어? 얘는 온양이 양수인 등차수를 그 공식 쓰면 공식 무슨 항공식? 중앙 30이랑 음. A1을 더하고 그다음 그 2로 나눈 게 26개. 그것이 260. T는 뭐는 D 곱하기 D는 26이 30이니까 저거 나오잖아. 아니면은 아니면 A1을 30 마 25D 30만 25D? 곱쓰면 안 되나? 그래도 되죠. 안 될 이유는 전혀 없으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제 D에 대한 방정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얘를 30만 25D? 그럼 첫째 항과 이 아이를 구한 값은 연립하는 게 낫나? 연립하는 거 연립하는 게 더 빨라요? 어. 아 그건 여러분 취향이지. A랑 D를 써도 되고 그냥 A라는 것 자체를 없애는 것도 방법이고 뭐 그건 이제 여러분 취향인 거예요. 우리가 첫째 항과 마지막 항이 있는데 A 플러스 25D를 이제 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2로 나누고 거기다가 26을 곱했을 때 거기에 근데 D가 추가됐죠? 네. 이걸 곱한 값이 이미 60이 되고 그리고 날아가면서 10이 될 텐데 자, 이 녀석을 이제 죠 근데 이 아이의 값이 얼마라는 걸 알고 있어? 30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 이제 A 플러스 25D가 30이니까 5랑 근데 1이 지금 남아있는 식은 2분의 2A 플러스 25D 곱하기 D 이게 이제 10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A에다가 대입하는 게 당연히 현실적이겠죠. 그렇죠? A에다가 두고 A는 30 마이너스 25D를 대입하시면 그러면 60 마이너스 50D 플러스 25D 이렇게 돼요. 그리고 2로 나누고 D를 곱해서 10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들 계산하시면 D 5분의 2 나와요. D가 5분의 2 나옵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됐나요? 네. 이건 이제 연립방정식이야. 이게 난이도가 높아지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그냥 방식만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필연적으로 연립방정식을 함께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A11은 뭐 연산을 통해서 구하시면 되겠고.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80번. 자, 갑니다. 자, fx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다음에 f3과 15를 만족합니다. 그림과 같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fn이라는 녀석은 이 a, k라는 수열이 있는데 1부터 n까지, 근데 얘는 자연수야. 1부터 n까지의 합을 fn이라고 표현하고 그걸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이렇게 됐대요. 근데 여기서 이제 눈치를 채야 돼. 우리가 얘 지금 누가 봐도 2차식이거든? 2차 함수거든? 등차. 수열의 합이 2차 함수의 형태로 나오는 건 누구야? 등차. 등차 수열일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등차 수열이었다 정도는 우리가 예상을 하고 접근을 하는 거겠지. 자, 그 상태에서 n이라는 값이 15보다 작은 자연수일 때 이걸 만족시키는 갑자기 n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일반항들이잖아. 일반항들이 어떻게 됐대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항부터 15번째 항까지의 합이 0보다 작아야 돼요. 진짜. 그쵸? 특정한 항부터 그냥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 여기 분명히 3이 여기 있어. 15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 거고 3하고 했으니까 뭐 이 정도 느낌이 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뭐 1 있을 거고 2 있을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뜻하는 게 뭐냐면 이 값이 S3이야.
여기는 뭐 fn 저렇게 돼 있지만 결국은 저거 합이거든. 그럼 얘가 S2고 얘가 S1인 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근데 문제에서 15번째 한까지 합이라고 했거든. 그럼 잘 봐봐. 이 15번째 한까지 합이 요거거든. 네. 그럼 얘는 무슨 일을 보여주는 걸까? 자, 얘 원래 음수였어. 음수, 또 더했는데도 음수, 근데 갑자기 양수로 바뀌었다? 그치?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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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라고 갑자기 네. 음수로 바뀌는 시점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중간에 뭔가 변화가 생긴 거야. 그치? 변화가 생겨서 이제는 갑자기 음수 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계속 더해지는 값이 계속 음수가 되게 된 거지. 그래서 15번째 한까지 더하는 동안 계속 이제 음수를 더하고 있는 거야. 이 시점부터는. 그러니까 요 안에서 요 부분은 음수들을 지금 더하고 있는 거거든. 근데 원래 15번까지만 더하면 아니 양수야. 뭐 때문에? 앞에서 쌓아 올려진 뭔가가 있으니까. 근데 얘를 온전하게 맨 첫 번째 있는 녀석까지 쫙 더했을 때가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더할 거거든요. 합의 값이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음수가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는 음수가 나오게 이제 그걸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그래. 해석은 그러면 이 아이의 해석을 이제 어떻게 접근할까 생각보다 치거든요. 어떻게 해석하면 이 아이는 저 m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쌤, 저는 그냥 저게 AN부터 A15까지 더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은 1부터 15까지 합해서 1부터 N마일까지 해서 합을 빼는 거니까. 맞아요. 그걸로 해서 했는데. 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건데 그게 4예요. 그게 왜 4야? 4까지 했을 3까지 하면은 딱 0이 뜨는데 3까지 하면 0이 떠요. 왜요? 가책값이 오, 근데 4부터는 이게 S4가 더 크니까 요소가 뜨니까 S4를 빼면은 5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m은 4, M은 m은 5, m은 5. 예찬이도 m은 5라고 했어? 네, 네. 자, 이제 해석을 좀 해볼게요. 뭐죠? 자, 무슨 말인가 싶을 건데 이거는 순수하게 공차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그냥 온전히 개념적인 접근인 거예요. 자, 지금 A15라는 게 뭐가 쭉 있는데 얘가 요 값이 뭐냐면 A1부터 A15까지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이건 거예요. 그쵸? A1부터 A15까지 다 더했을 때 나오는 값이 이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 m의 최소값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자. 이 값은 음수야.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A15라는 값은 음수인 건 알겠어? 근데 지금 써져 있는 저것들은 S인 거고 그거에 대한 일반화는 다시 A라고 저희가 바꿔서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A랑 S를 아예 구별짓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저기 시그마 저 수열 AN이라고 돼 있잖아요. 저거는 그러니까 이게 FNS. 이게 개념이 좀 어려워. 개념이 좀 어려워서 우리 해석적으로, 텍스트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SN인 거야. FN이라고 되어 있지만 SN이고 이 함수 자체가 SN에 관한 함수라고 보면 돼요. SX라고 할까요? 여기 그냥 N이라고 하고 여기 SN이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은 뭐냐면 뭐가 N의 값이 15가 됐을 때 한마디로 A1부터 A15까지를 더했을 때 합이 이 값이 나온다는 소리야. 그치? A1부터 A15까지를 다 더하면 이 값이 나오는데 어쨌든 양수라는 값이 나오는데 근데 얘가 쭉 이쪽으로 가봤더니 3까지 더했을 때도 얘랑 똑같은 값이 나왔대. 그치? 3까지 더했을 때도 얘가 똑같은 값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도대체 뭘까? 왜 4? 4는 어떤 값이 나왔을까? 왜 양수죠? 뭐 당연하겠지. 3까지 합보다 4까지 합이 더 크잖아. 그렇지? 그러면 A4는 무조건 양수인 거야. 맞죠? 근데 자 여기 보자. 5일 때 합이 더 어떻게 됐어요? 올랐어요. 올라갔죠.
그러면 딱 요만큼이 A4가 되는 거야. 근데 저만큼을 더한 거니까.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6이 됐어. 그러면 이만큼이 A6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값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지금 A라는 값은 딱 요만큼이거든. 여기, 그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 거야. A라는 값은 계속 줄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러니까 A라는 값만 딱 놓고 보면 A라는 값만 놓고 보면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가고 있는데 A라는 값만 놓고 보면은 길이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거야. A라는 값 자체도.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9가 되는 시점이죠. 그러니까 8까지가 여기 있을 거야. 8 여기 있고 그 다음에 8에서 9가 되는 시점까지도 어쨌든 상승은 해. 근데 딱 요 지점 8, 9, 10이잖아. 그럼 이 값은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내려가고 있는 거야. 하락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8에서 9로 가는 A9의 값이 얘가 양수인데 그 값을 A10의 값과는 부호가 반대인 거야. 온전하게. 그런 의미인 거야. 봐봐. 이걸 다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답만 구하는 게 아니고 해석을 해야 돼. 자, 여기에 9라는 값이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8이라는 값이 있을 거고 여기에 10이라는 값이 있을 텐데 8에서 자, 요 값 이건 지금 함수의 합인 거다. 함수 값은. 그러니까 8항까지 합은 요거였는데 9항까지 합은 이게 됐다는 건 딱 요만큼의 길이가 여기의 길이가 A9였던 거야. 상승을 한 거지. 근데 얘를 하니까 갑자기 또 그만큼 다시 돌아갔어. 왜? 그만큼 또 까내려간 거니까. 아하. 그러니까 얘랑 얘는 절대값은 없고 부호가 반대고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였던 거야. 그치?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전에 있었던 A7과 아니 A8과 A11 또한 당연히 똑같이 이런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A7과 A12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고 A6과 A13도 당연히 그럴 거고 A5하고 그 다음에 A14도 그럴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A15가 됐어. 자, 여기 보시면 A15라는 값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14라는 값이 있었다고 치자. 그러면 딱 여기에서 여기까지 내려왔잖아. 이 값이 A15의 크기야. 그러면 여기 똑같이 정의되는 여기서 요만큼 있을 거거든. 이게 누구의 값인 거야? A4의 값인 거야. 이만큼. 그치? 여기가 타 있으니까. 일단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죠? 얘가 어떻게 지금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는 건지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고 있다는 그래프야.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원하는 걸 이제 생각해보자. A15는 무조건 더하네. 얘는 무조건 더해. 그치? 근데 생각해봐. 이것들이 지금 다 같거든. 네. 그쵸. 그럼 만약에 A-15랑 4까지 더해지면 퉁 하고 0이야. 그쵸.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하나를 빼버렸어.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겠어? 음수가 되겠지. 여기서 하나를 더해서 그럼 뭐가 돼? 양수가 되는 거지. 그치? 자, 다시. 여기까지 하면 퉁, 제로야. 여기까지 하면 제로인데 여기서 하나를 빼면 여기 양수 파트고 여기 음수 파트잖아. 여기서 하나를 줄이면 당연히 음수가 되는 거잖아. 더 큰 음수, 더 큰 음수가 되는 거야. 아, 더 작은 음수. 그쵸? 근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빠지는 건 무조건 음수인 거야.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봐봐. 음수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양 이러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 가면 0. 여기까지 가면 그러니까 뭐야? 뭐 보는 거야? 어디까지? 저걸 만족하는 최소값이니까 5가 되는 거지. 됐어?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떻게 맞았지 이거? 아, 이거 설명할 때마다 빡세. 자, 어쨌든 이런 방향입니다. 식을 구하는 문제는 아주 개념적인 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라는 건 요 녀석이 얘는 더하는 값과 빼는 값이 계속 절대값이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게 양수가 되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면 얼마야? 양수에 양수가 되는 최대값. 3. 3.
3이 되는 거지. 근데 그래프로 보면 애매해. 그치? 왜냐면 봐봐. 지금 15가 있잖아. 15가 있는데 막상 짝꿍은 3이 아니고 4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정현이가 지금 정현이는 그걸 이해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아까. 근데 애들은 뭔 소리야? 아까 시간이 그랬거든. 뭔 소리야? 왜냐면 15의 짝꿍이 3인데 갑자기 4가 5가 왜 저기서 왔다 갔다 그래? 이런 느낌인데 이제 그래프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아직 이해 안 됐어? 아니 이해 안 됐어? 괜찮아? 아니 아니요. 또 해줘. 아니요.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야, 1680번 풀었어? 1680번 여기 있어. 9번이요. 89번? 1680번. 88번이요. 88번. 자, 88번부터 이거 안 순서대로. 되죠. 이거 그러니까 이게 가로로 1 가고 1보다 더 가면서 자, 한번 봅시다. 뭐라 해야 되지?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하여 집합이 뭐 이렇게 있다면 얘는 지금 원소의 형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K라는 녀석은 1부터 N까지 쭉 이제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집합이라는 녀석은 어떤 형태냐면 1씩 들어가는 거예요. 1, 2, 3, 4 이렇게 들어가요. 1이 들어가면 3, 2가 들어가면 3의 세제곱, 3의 5제곱, 3의 7제곱, 떼떼떼떼 n이 들어가면 3의 2n-1제곱까지를 원소로 가지는 어떤 집합이 있는 거야. 여기까지 문제 없어요. 자, 이 집합에서 이런 원소들 중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를 뽑아서 곱한데 나올 수 있는 모든 값이야.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이것들을 곱해서 나올 수 있는 값이거든. 근데 서로 다른 이래. 그러면 이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은 뭐야? 3의 4제곱이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은 누굴까? 3의 6제곱. 이렇게 가겠지. 네. 왠지는 아시죠? 네.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나와. 뭐 이렇게 곱해도 8 나오고 중복되는 거 어차피 상관없으니까. 자, 근데 어디까지야? 3의 2에 아니 터지나? 잠시만. 3의 4에 맞아. 그렇지. 3의 4n-2까지 가죠. 미안해. 미안해. 아사. 그렇지? 왜냐면 요거 바로 앞에가 3의 2n-3이었을 거거든? 왜냐면 이게 서로 다른 두 원소니까 얘를 두 번 뽑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두 번 뽑으면 그래도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3의 4n-4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누구야? S야. 뭐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한데. 자, 일단 이거잖아요. 하나가 다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S의 원소의 개수 N이래. 자, 맞는지만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 F4 넣으면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F의 4의 n-1이라고 쓸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얘는 뭐야? 4의 2 만 81. 81? 아니. 계산이 아니고 이게 정말 n개인가? 그러니까 이게 몇 개 나오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자는 거야. 엠마 1개 아니에요? n-1개 나와요? 네. 그래요? n에 1 들어가면 얘는 0이니까 하나밖에 없나요? 네. 그렇게 돼요? n-1개예요? 네. 그래 확실해요? 네. 아니요. 들어갔어? 아니요. 엠마이가 아닌 것 같은데. 2n-1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2n EM 마일가 맞는 것 같은데 나 그렇게 풀었는데. 나도 EM 2n-1 마3 아니야? 마3이었나? EM 마3이야. 그럼 -1부터 스타트인데? 일단 개수. 아 됐어. n은 2 이상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n이 1이면 골 때려버려요. 1이면 0 해버리잖아. 그래서 이게 마3. 그래서 2가 들어가도 시작. n이 2라고 생각하고 시작할게요. n이 2가 들어갔어. 그럼 얘 4지. 네. 한 개지. 네. n이 3이야. 그러면 3 들어가면 몇 개야? 2개 나오는 거 맞죠? 왜냐면 4부터 시작하잖아. 그치? 4, 만약에 여기 3이 들어가면 3-1이니까 4이 8이잖아. 4인 녀석은, 아니다. 이건 또 다르네. 이 나름의 계산식이 있네. 그쵸? 그러니까 짝수계야. 4부터 그 녀석까지 짝수 개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FN을 이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생각해봐. 이거는 숫자를 좀 보여드리면 편할 거예요. F에 제가 2를 대입했어요. 몇 개였어요? 한 개였어요. 이건 다 아시죠? 2 들어가면 3의 4제곱이니까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자,
얘가 3이 들어갔어. 3이 들어가면 여기가 아, 얼마가 돼요? 8이 되잖아. 4, 5, 4, 6, 8 3개예요. 자, 그러면 4개가 들어갔어요. 4개가 들어가면 12가 되잖아. 그러면 4, 6, 8, 10, 12. 느껴봤죠? 그렇죠? 이건 지금 홀수계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홀수계죠? 2K 마성계. 2K 마상계. 오, 아 이게 똑똑하네. 아니, 그건 할수가 그쵸? 없겠어. 2K 마상계잖아요. 벌써 됐냐? 그쵸? 어? 2K 마상계 맞죠? 8에서 3 빼면 5 나오는 게 맞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의 개수는 무엇이라고? 2n 마 3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제곱수.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가자. 4, 5에 뭐 우리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녀석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홀수압이다. 저거 있잖아요. 홀수압인데 얼마부터 시작해? 근데 저거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 10개. 10개죠. 그게 10의 제곱. 네, 맞습니다. 왜냐면 봐봐. 왜 얘가 2부터 하니까 또왜 2야? 그게 아니야. 2부터야. 2부터 카운트 되는 거야. 그래서 홀수는 1부터 1, 3, 5, 7, 9 이렇게 더해가야 이 개수만큼의 거듭 제곱이 합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게 어렵다가 아니고 자, 이게 이제 수능형 문제라고 그러거든요. 모의고사 형태. 모의고사 형태에서 우리가 이제 집합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는 이런 집합 기호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거에만 초점을 맞추시면 돼요. 얘 무조건 원소는 저거야. 네. 이게 지금 원소의 모양의 원소의 형태거든요. 형태. 그럼 얘는 무조건 원소 형태 이렇게 나올 거고 그 조건이 이거래. 조건이. 그럼 뭐 하면 돼? 저걸 대입해 보면 나오는 형태들이 그들이 원소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것들을 가지고 여기 뭔가를 한데 두 원소를 곱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원소의 값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보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경우의 수 같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구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뭐 이거 문제 시키는 대로 따라가 주시면 돼요. 이런 거 나왔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몇 번이었죠? 89번. 자, 89번 가볼게요. 플러스. 정현님 장난 아니야. 앞으로 지금 행복하니까. 아니야. 아니야? 우리 막 질문하는 것도 정현이가 다 알아. 부분적으로 플러스야. 근데 하필이면 애들이 틀린 것들 위주로 풀었네. 아, 저거. 아, 그것도 지금 또 방금 문제다. 플러스야. 자, 한번. 이거지? 아니 이건데. 이거 아니야? 이건데. 자, 둘 중에 누가 답인가? 뭐가 몇 번? 이거야. 이게 농담이에요. 자, 한번 볼까? 좌표 평면에서 그림과 같이 길이가 1인 성분이 수직으로 그림이 여기 있어. 이거 아니지? 써 있어요. 내가 있어. 생각으로 있어. 밑에 있어? 아, 이렇게 됐네요. 자, 수직으로 만나도록 연결된 경우에 경로 따라 원점에서 멀어지도록 움직이는 점 P의 위치를 나타낸 점 A는 다음과 주시고 정한다 라고 되어 있고 A1은 원점이에요. 뭐 당연히 그러면 여기가 A1 A0 그쵸? 그러니까 원점이 멀어지도록 움직이는 점 P의 위치를 나타낸 점 A는 다음. 자, N이 자연수일 때 A에는 A(n-1)에서 점 P가 경로를 따라 이것만큼 이동한 위치에 있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25, 2n-1만큼 이동한 위치래요. 자, A와 A의 좌표는 각각 25분의 4, 1 플러스 25분의 이게 뭐냐면 지금 숫자가 커질수록 이동을 한대요. 이동을 하는데 25분의 2n-1만큼 이동한대요. 네. 뭐 해석만 하면 되는 문제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가 A0인데 A2의 위치가 25분의 4,0이래. 네. A2가 어디야 그러면? 저기 X축에 저거? 거기가 좀 있는 저거? 여기 있지. 여기 어딘가 있어요? 자, 이게 한 칸씩 가는 문제가 아닌 거야. 이걸 한 따라가는. 칸씩 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따라가는데 얼마씩 따라가냐면 자, 이 숫자만큼 이제 늘어나는 거야. 자, 이 숫자만큼 늘어나는데 얘는 얼마씩 늘어나는 거예요? 25분의 얼마만큼? 이만큼. 네. 예. 그렇죠? 왜냐면 1일 때는 25분의 1이고 25분의 3이고 25분의 5고 25분의 7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왼쪽으로. 이 진짜 아니 그림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는데 봐봐. 요 안에서 이거 확대해 보면 잠깐만요. 아 저것만큼씩 이동한다고? 예.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아 그 전 거에 비해서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여기서는 처음에는 25분의
얼마만큼? 1. 1만큼 이동해. 그 다음에 25분에 여기서 8만큼 이동하고 25분에 5만큼 이동하고 25분에 7만큼 이동해. 예.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25분에 9잖아. 그러면 딱 어디까지 가? 1,1까지 가나요? 딱 여기. 네. 여기가 A5의 위치야. 예. 근데 그 다음에는 25분에 얼마를 이동해? 12를 이동하겠지. 근데 그건 어디로 가? 위로 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25분에 13. 그러면 거의 도착해. 예. 근데 그 다음은 뭐야? 25분에 깜깜거려요. 15를 하니까 이렇게 가도 이렇게 꺾어지는 거야. 네. 예. 그냥 꺾고, 꺾고, 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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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예. 탄력받아 수락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와우. 얘가 원하는 건 y는 x 위에 있는 점을 원점에서 가까운 선을 나열할 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자, 그러면 y는 x 위 이거 진짜 생각보다 단순해. 봐봐. 예. 얘는 아니지.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2야. 예.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얘까지 더했으니까 4고 6, 8, 10. 자, 무슨 말이냐면 얘가 원하는 건 지금 어차피 이걸 x좌표, y좌표를 생각하지 않는 거야. 가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저들을 더한 합이 자 25도 버려버려. 예. 버려버리면 이런 느낌인 거야. 얘를 25도 오르면서 50, 100, 150, 200, 250이 되는 값들을 이제 순서대로 구하는데 두 번째 점 네. 언제 이게 만나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린 지금 이게 홀수의 합이야. 홀수야. 아시죠? 홀수야. 홀수의 합 아시죠? 홀수야. 홀수야. n제곱 아시죠? n제곱. 자 그러면 해봐. 2의 제곱은 1이고요. 근데 n제곱을 했는데 저것들이 나와야 되잖아. 그럼 딱 봐도 뭘 제곱해야 돼? 10제곱 해야 되겠지? 네. 10제곱 해줘야 저거 100 나올 거 아니야. 자, 그치? 그럼 첫 다음은 번째. 딱 봐도 누구야? 20의 제곱 40이겠지? 아 400. 맞죠? 20의 제곱을 해야 400이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점의 x 좌표를 a라고 하자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 해서 300, 400, 여기 350, 400. 그리고 여기 400이 있을 거거든. 예. 이 점이 x 좌표 쭉 내려보자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 녀석은 원래 25등분을 해야 되잖아. 50등분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 8이 되는 거죠. 됐죠? 네. 이렇게 푸는 문제였습니다. 일단 이거 좀 더 그럴싸하게 x축, y축 이동을 조건을 좀 달았으면 더 재밌었을 텐데. 문제고 안 바꾸면 수직 10%가 나오는 것 같지. 그렇지 n제곱을 안 바꾸면 이거 연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많이 바뀌게. 그래서 홀수압은 n제곱은 이거지. 홀수압 n제곱은 정말 아셔야 되는 그런 20까지만 일단 15에서 하나 나와. 이 아마 행복한 1등급이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야. 수요일합 행복한 1등급은 꽤 어렵거든요.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다음 거 요거 하잖아. 볼게요. 나 이거 하잖아. 나 풀었어. 이거 나 출시간을 귀납적으로 풀었어. 귀납적으로 풀어버렸어. 예. 있어 보인다. 진짜 있어 보인다. 귀납적으로 풀었다니까 있어 보인다. 예찬아. 네? 이 아빠는 어떤 여자애가 너 귀엽다는 말 한 3번 했어. 잊혀진 예전에 귀여운 거. 너 진짜 귀엽다. 그 선생님 얘 같은 이러면은 가소롭군의 귀엽군이 아니면 가소롭군의 귀엽군이 아니면 진짜 귀여워서의 귀엽군이. 진짜 귀엽다고. 진짜 귀여워서. 이거가 좋은 거 같아. 진짜 귀엽다고 하던데? 아니 너 지나가는 모습 볼 때마다 예찬이 귀여운 거 같아 그런 시향이 약간 이게 체격 좋은 사람을 좋아하나 봐. 어쨌든 간에 뭔 소리지? 가봅시다. 첫째 항이 자연수이고 공차가 음의 정수인 등차수열.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비가 음의 정수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자, 저들의 값을 구해보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둘 다 첫째 항은 자연수예요. 첫째 항이 같다는 말은 없죠. 그냥 자연수라는 말만 있고 그 다음에 공차와 공비가 음의 정수라는 말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이것도 이제 풀어갈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차, 등차 수열이라는 건 처음에는 자연수지만 A1은 누가 봐도 양수인 게 명확하지만 얘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은 처음이 자연수인 건 명확하지만 음의 정수를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
근데 음의 정수래. 정수는 1보다 크거나 같아. 그러면 얘는 절대 이렇게 쪼개지지 않아. 무조건 더 커지겠죠. 그러니까 굳이 보자면 처음에 이런 녀석이 있었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은 알겠 느낌적인 걸 일단 보자는 거지. 얘는 분명히 처음에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이게 언제 음수로 바뀔지는 몰라. 아무 그런 조건이 없잖아. 그냥 단순하게 양수다, 음수다 이런 것만 있으니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건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얘가 A1, 얘가 A2, 얘가 A3, 얘가 A4, 얘가 A5. 그래서 얘는 홀수 i들은 양수고 짝수 i들은 음수다 정도는 알겠다. 자, 그럼 이제 보자. 여기 안에 이제 힌트가 있는 거예요. 절대값을 좀 주목하시고요. 첫째 항부터 다섯째 항까지 더했더니 27 나왔대요. 근데 저 등비수열은 이게 5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고 봐. A1에 비해서 얘의 절대값이 더 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양수 더하면 음수 되고 더하면 다시 양수 돼. 왜 얘보다 얘가 절대값이 더 크니까. 그 다음에 더하면 음수 더하면 양수야. 그러니까 얘는 다섯 번째까지 더했을 때 어쨌든 양수라는 값을 가질 거고 얘도 첫 번째부터 다섯 번째까지 더하는 값은 어쨌든 양수야. 그러니까 A 기준에서 우리가 얘를 이제 합을 TN이라고 놓고 얘를 SN, TN이라고 놓는다고 치자. 그러면 우리는 요 식에서 알려주는 건 뭐냐면 S5도 양수고 T5도 양수다. 일단 요 정보를 준 거야. 그럼 최소한 나 정말 최소한 모두 다 양수일 수도 있고 네 번째까지 양수일 수도 있고 세 번째까지 양수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까지 양수일 일은 벌어지지 않아. 왜냐면 최소한 세 번째까지는 양수여야 두 개를 더 더하더라도 양수가 유지될 테니까 일단 그 정도. 자,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얘는 그대로. 얘가 바뀌었어. 얘 분명히 양 이렇게 가는 건데 두 개를 양수로 바꾼 거잖아. 그러면 저 두 개를 양수로 바꾼 그 값이 얼마라는 거야? 40 안 돼? 20이지. 두 개야. 맞네.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음수였어. 그러니까 양수가 돼버리면 음수였던 것도 상쇄시키고 양수를 더 추가로 더해줬잖아. 자, 다시 뭐냐면 원래 그냥 얘가 2였는데 마이너스 4를 했었어. 근데 얘를 양수로 바꾼다면 플러스 4가 된다는 소리거든. 그럼 얘는 원래 2에서 마이너스 4는 원래 마이너스 2였는데 이렇게 되면 얘는 6이 되잖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음수를 양수로 바꾼다는 건 단순하게 음수가 그냥 이 값이 그냥 양수가 됐다 이게 개념이 아니고 음수를 0으로 상쇄시키고 그걸 또 양수로 바꾼 거기 때문에 두 배만큼의 변화가 생겨. 그러면 우리가 A2랑 요 i가 알려주는 건 그렇죠. B2랑 B4를 더한 값이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0이라는 거지. 그치? 얘네들은 마이너스 20이야. 근데 봐봐. 얘네들 지금 등비수열이거든? 공비를 몇 번 곱한 거야? 두 번 곱한 거잖아. 그치? 공비를 두 번 곱해서 얘가 나왔대. 굳이 하자면 B2 그 다음에 1 플러스 R 제곱이 마이너스 20이라는 정보까지는 우리가 땡겨올 수 있는 거야. 근데 이거 정수거든. 네. 어떤 숫자 좋을까? 2 2도 되고 3은 마이너스 3은 좀 빡세요. 3은 돼 안 돼? 되긴 하죠. 되긴 하죠. 되긴 하죠. 비초가 마이면 되니까 뭐. 어? 아니 여기만 놓고 보자고. 네. 이거 지금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라고. 이게 정수니까 부정만요식 한번 접근해 보자고. 자, 얘 정수야. 왜 B로 A로 보이냐? B. 그럼 비스가 한 자연수가 안 되는 얘 분명히 자연수였잖아. 그치? 자연수에다가 정수를 더했잖아. 곱했잖아. 근데 정수를 곱했는데 얘는 음수잖아. 음의 정수. 그치? 그럼 얘는 최소한 1은 아니야. 최소한 2야. 그치? 공비가 2라고 한다면. 그러면 2에다가 5를 곱했어? 돼요, 안 돼요? 안 되네. 근데 뭐 어차피 첫째 항이 뭔지 모르니까. 2는 가능성은 있겠네. 어쨌든 3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공비가 3. 그럼 얘가 자연수 중에 가장 작은 1이라고 치자. 1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했어. 마이너스 3이죠. 근데 마이너스 3인 거야. 여기다가 10 곱하면 이거 안 되죠. 네. 그래서 무조건 얘는 뭐였던 거야? 2였던. 마이너스 2였죠. 마이너스 아니 2였어. 마이너스 2였어. 그래서 이미 우린 여기서 얘 공비가 뭐라는 걸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아버린 거야. 맞아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공비를 가졌거든? 그럼 얘는 당연히 얼마가 돼요? 5, 4, 20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4야. 아시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얘가 B2에다가 1 플러스 R 제곱을 곱한 게 마이너스 20인데 얘는 무조건 양수고 얘는 음수거든요. 근데 우리가 B1이 자연수라 그랬어. B1이 자연수라 그랬거든요. 근데 B2는 또 정수라 그랬거든.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그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는 문제가 애초에 나오지도 않고 나와봤자 이거 성립시키지도 않아요. 그럼 공비는 마이너스 2, 3, 4 이런 숫자들 중에 있을 텐데 공비가 만약에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얘는 5가 되고 그러면 B2에다가 5를 곱해서 마이너스 20이 되려면 얘는 마이너스 4가 되면 되는데 이게 첫 번째가 자연수인 걸 용납하는지를 보자. 공비가 마이너스 2니까 그럼 얘가 2가 되면 딱 알맞게 떨어지잖아. 그쵸? 근데 만약에 공비가 만약에 3이야. 얘가 만약에 3이 마이너스 3이 돼버리면 여기가 이제 1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0이 되려면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거든? 아예 안 돼요. 근데 공비가 마이너스 3인데 첫째 항은 자연수잖아. 자연수에다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얘가 될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공비는 무조건 마이너스 2였던 거고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럼 첫째 항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2.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첫째까지 나버린 거야. 자, 이 녀석 원선에서는 첫째 항이 2였고요. 얘가 마이너스 4였고요. 얘는 8이 될 거고요. 얘는 마이너스 16일 거고요. 얘는 32가 된다는 걸 알아버린 거야. 그럼 다시 여기로 돌아와.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은 마이너스 2, 얼마냐?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20 이렇게 되네요. 네. 맞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20이야. 이 녀석 게 20이야. 그러니까 22요. 그게 20. 네. 20. 그러면 자 여기서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an은 얼마였던 거야? 5였던 거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알아냈다. 자, 요거 일단 알아낸 상태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더 이상 할 건 없는 거고 자, 이쪽으로 보자. 자, 변화가 생겼다. 자, 얘는 원래 얼마였어? 자, 여기 변화가 생겼잖아. 얼마만큼 변화가 생겼어? 14만큼의 변화가 생겼죠. 네. 14만큼의 변화거든? 그러면 얘도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분명히 음수인 애가 있었던 거네. 그치? 근데 3개는 절대 아니라 그랬잖아. 무조건 2개 내지 1개야. 근데 그 녀석을 끌어올렸어. 그러면 그 두 녀석의 값, 혹은 하나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A5 혼자일 수도 있고, 혹은 A4랑, 그러니까 요거야, 요거. 그러니까 이게 X축이 여기 있으면 A5 혼자 음수고, 그 다음에 X축이 여기 있으면, X축이었다. 어쨌든 0이 되는 수이 여기 있으면 2개가 음수인 거잖아. 얘네들 어떻게 한 거야? 끌어올린 거야. 그렇지? 끌어올렸어. 끌어올린 값이 얼마가 됐어? 지금 14만큼의 변화가 생겼다는 건 얘네들 얼마였던 거야? 마이너스 7이었던 거지. 둘의 합이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 혼자가 마이너스 7일 수도 있어. 다시 둘의 합이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 혼자가 마이너스 7일 수도 있어. 이건 몰라 아직은. 그렇죠? 자, 그 상태야. 그런데 5라고 돼 있거든요. 네. 혼자가 마이너스 7이면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왜냐면 혼자가 마이너스 7이면 나머지 양수가 되려면 공차가 8 이상이 되거든. 그러면 붕붕붕 올라가요. 안 되죠? 그럼 둘의 합이 마이너스 7이라는 건 알았어. 일단 알았어. 자, 둘의 합이 마이너스 7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가 지금 준 거는 뭐냐면 첫째 항부터 다섯째 항까지 합은 5고 그 다음에 A4랑 A5의 합이 마이너스 7이라는 정보까지 우리한테 준 거야. 그치? 이 정도 줬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네. 식 2개 줬잖아.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건 그냥 이제 연산의 요행인 거죠. 요거 다섯 번째 한 가지 합이 5고 요 녀석의 합이 마이너스 7이면 마이너스 상쇄시키면 얼마? 첫째 항은 얼마? 7. 7. 그리고 공차는 얼마? 3. 좋아요. 그래서 이 녀석 이거 그냥 연산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항은 7 어디 있어? 자, 여기 7 공차는 마3이니까 4 1 마2 마4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정리됐죠. 그래서 합은 5가 되는 거다. 자,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A7 B7은 얼마? 그 다섯째 마사가 마오예요. 자, 요거니까 그 다음은 마8, 그 다음은 마11 이렇게 될 거고 요 녀석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니까 32 마이너스 64 그리고 128 그래서 128과 마이너스 11을 더했으니까 117 이런 느낌인 거야. 어렵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것들을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대략적인 구조도, 설계도,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그려보면 조금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또 질문. 저 79번. 79번. 계속하면 답이 안 나와요. 아까 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요. 79. 하려고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오케이. 자, 79번 한번 볼게요. 67 다요. 아, 그리고 이번 주에 풍무 일요일에 저녁에 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사우도 와라. 어차피 시험 올 수 있죠? 일요일 몇 시요? 일요일 날 시 아니야? 한 6시나 7시 이후. 그때 누군가가 7시 대학 학원 끝나면 저요. 그럼 끝나고 아니면 뭐한 12시까지 하면 돼. 저 일요일 우리가 그냥 시간에 구애매는 사는 거 아니야? 일요일이 시험 전주예요? 아니요. 이번 주요? 왜 싫어? 네, 와. 아니요. 싫어 뭐지 마. 안돼. 일요일 오후 8시? 7시? 자, 일단 이번 주 토요일은 여전히 2시에서 4시 추가를 하는 건 맞고요. 요거는 여전한 거고요.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요일에도 옵니다. 일요일에도 오는데 몇 시? 7시부터 언제까지? 이정. 아 근데 너희 학원 끝나고 바로 오려면 배고프지 않아? 문제가 일요일. 아저 여덟 중간 시. 시간 있어요. 중간 시간 있어요? 5시 정도. 이제 먹으면 돼요 저는. 저는 7시 반에 스타트하면 안 돼요 이거. 아니 어차피 너희 아, 그 못 온 사람 있었는데 9시에 끝나는 사람. 아마도 준우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러니까 한 명을 다 챙길 수는 없는 거니까 일단 올 수 있는 사람 다 오는 거예요. 올 수 있는 사람 다 오고 그 다음에 4월 금요일 시험이잖아. 그게 좀 아쉬워. 차라리 그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서 좀 더 나았을 텐데. 서로 늘리라고 할까요? 일단 그러면 4월은 다음 주에 있는 화요일하고 목요일밖에 시험. 그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최대한 땡기는 수밖에 없고 목요일날 하고 토요일날 하고 일요일날 하고 화요일날 하고 목요일날 많이 하고 이런 거 같긴 해. 자 일단 일요일에는 수특할 거예요 수특. 일요일에는 수특할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에는 수특 쫙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수특 설명할 때는 제가 아빠 애들하고 여기다 집어넣어버릴 거야 아빠 애들. 왜냐면 어차피 수특은 다 써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설명을 먼저 하고 수특 레벨 3나 기본에 좀 어려운 것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끝나신 분들 먼저 보내고 왜냐면 아빠는 기초도 설명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희한테 필요는 없잖아. 그래서 너희는 기본하고 레벨 3, 레벨 2, 레벨 3 위주로 설명을 쭉 해드리고 여러분들은 먼저 갈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빠 애들은 기초도 유제도 설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요일에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풍무 기준은 이번 주 다음 주 일요일을 사용을 해서 수특을 다 끝낼 거고요. 그러니까 4, 5 기준에서는 질문 위주로 바뀌어서 왜냐면 4, 5는 어쨌든 수특이 메인은 아니니까 나오긴 나오지만 이게 메인은 아니니까 근데 풍무는 메인이니까 그렇죠? 느낌이 많이 다른 거니까 자 그래서 70번 가볼게요. 자, 수요일 있습니다. 첫째 항과 둘째 항을 더하면 8이랍니다. 이거 아직 등차기 등비지를 모릅니다. 자 여기에 보면 두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해서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했더니 이게 나왔대요. 근데 이게 어처구니 소리잖아요. A-A1 이게 뭐 나와? 여기서는 마이너스 A1 남겠지. 네. AN. 다 사라지고 잠깐만. 여기 앞에서 뭐 나와? AN이요. AN 하나 남겠지. 정말 신기하네. 네. 이게 2n 제곱 플러스 2라는 녀석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나요? 자 다시 요거는 2부터 n번째 항까지고 얘는 1부터 n-1번째 항까지거든요. 네. 여러분 굳이 제가 다 안 써드려도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뭐야? 여기는 2부터 여기는 1부터야. 쭉 가면 2 이렇게 사라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n-1까지 사라지고 여기 n 남고 여기 1 남잖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n과 1 남았어요. 요게 이거래. 근데 자, 요 i 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마지막 항까지의 합을 이용해서 어쨌든 구할 수도 있고 요걸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그냥 신원아 어쨌든 너가 질문했으니까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일단은 2를 넣어서 A2 마이너스 A1을 한 다음에 A1 플러스 A2 곱는 8이라고 해서 순서 연립을 해서 A1을 구하고 싶어요. 좋아요. 2를 한번 또 여기다 대입을 시켜봅시다. 그러면은 A2 마이너스 A1은 8 그렇죠? 여기
A2 플러스 A1 10 아니에요? 여기 10이에요? 자, 2, 네. 4, 4, 5, 10 플러스 이. 소리 자, 10 그러면 A1의 값은 마일. 얼마가 되죠? 마1 이런 느낌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2를 더했으니까 얘가 18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마일 나왔고 A2 A1은 마일 그럼 A2는 9네요. 자, 요렇게는 나왔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거 하나씩 다 하나요? 아니요. 그러면 A1 마이너스 한 다음에 곱해서 넘기면 AN이 A 나오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이항시키면 AN이라는 녀석은 2n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1 넘어갔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녀석이 이제 그냥 값인 거니까 이거 제곱한 거 385에다가 2를 곱했고 1은 주의하시고 10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근데 첫째 항이 달라서 첫째 항은 왜요? 따면서 둘째 항부터 시작이라서. 어디? 아, 첫째 항부터 시작이네요. 첫째 항은 살짝 바꿔준. 첫째 항은 슬프네요. 아 여기 N이 2부터네요. 네. 자 그러면 원본대로 따졌으면 첫째 항은 뭐였어야 돼요? 1 대입하면? 원래 3이었겠지. 근데 4가 부족하지. 그렇죠? 그럼 4 빼면 돼. 네. 그렇죠? 부족한 만큼 빼버리면 돼요. 네. 그러면 다시 자 요게 이제 일반항이었어. 그렇지? 이게 일반항인 거야. 그리고 시그마에서 K는 1부터 10까지의 일반항 2K 제곱 플러스 1을 구하라고 하고 있고 그럼 요 K 제곱은 10번째까지 갈 때 385라고 알고 있고 여기 상수니까 곱하기 2를 했을 거고 1이니까 10을 곱해서 더하기 10을 했을 테지만 문제는 얘가 두 번째 항부터 이걸 적용을 시키겠대. 그럼 첫 번째 항을 빼고 풀자니 이걸 또 못 써. 그렇지? 그냥 첫 번째 항부터 하고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정도 센스는 있어. 왜냐면 A1이 온전히 대입이 됐다면 3이었을 거야. 근데 얘는 A1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래서 온전한 숫자에 비해서 얼마가 부족해? 4가 부족한 거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인 값도 온전한 값에 비해서는 4가 부족할 거다. 그래서 4를 빼주면 돼. 됐어요? 자, 또 질문 하세요. 괜찮나요? 괜찮나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 수열의 합으로, 수열의 합도 아니지, 기하급 정의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혹시 쉬는 시간 필요하신 분 계세요? 없습니다. 오케이, 넘기겠습니다. 물어볼까요? 자, 유형. 첫 번째 유형에서 질문은 없나요? 자, 첫 번째 유형 질문. 두 번째 유형 질문. 세 번째 유형 질문. 누가 데이트 이끌어올까? 네 번째 유형 질문. 저 1721번이랑 오. 3번이. 좋아요, 고마워요. 11번. 자, 1721번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첫째 항은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들은 곱하는 형태네요. 오늘 평가에 겁내 많이 내려다가 2개밖에 안 냈던 그 녀석입니다. 이들의 값을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A1은 1이 했어요. 근데 A의 N이라는 녀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째 항에다가 이제 곱해 나가는 거야. 그쵸? 왜냐면 A2가 됐을 때 1 해서 3분의 1을 곱했을 거야. 그 다음에 A3가 되면 2에서 4분의 2를 곱했을 거고 A4가 되면 3에서 5분의 3을 곱했을 거고 이런 식으로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자 이게 A1, A2, A3, A4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식차체가. 그 다음에 당연히 뭐야? 6분의 4, 7분의 5, 8분의 6 그러면 좀 건너뛰긴 하지만 이런 느낌으로 약간 없어질 거야. 그렇지? 어쨌든 그렇게 돼. 그러면 얘가 하는 건 지금 쭉 진행이 돼서 이들의 값을 이제 구하자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합을 구하지. 예. 합은 도대체 어떻게 구하지? 저는 백사값으로 풀었어요. 저는요 제가 이걸 직접 해봤거든요. 네. 근데 A1은 1이 나오고 A2는 3분의 1이 나오고 A3는 6분의 1, A4는 10분의 1이 나온 거예요. 맞아요. 보니까 그 분모가 맞아요. 1부터 뭐 2까지 합, 1부터 3까지 합 이렇게 되더라고요. 잘했어요. 이게 그것까지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외우라는 건 아니고 이 녀석의 일반항은 이런 느낌으로 나온다는 건 우리가 알겠어. 그치? 그러면 A1이
지금 1이고 A2는 저걸 곱했으니까 3분의 1이고 A3는 저 두 번째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죠? 그럼 얼마? 6분의 1. 그 다음에 A4는 10분의 1. 얼마? 10분의 1 이런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 다음은 이제 15분의 1 이런 15분의 1이에요. 그 다음은 네. 네. 합이니까. A5는 15분의 1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더하라고 했거든요. 근데 네. 더하는데 이 분모만 딱 놓고 보자. 분모만 제가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얘도 1분의 1이거든요. 1, 3, 60 나오면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기억하라 그랬죠. 1, 3, 60 나오면 자연수의 합이야. 1, 3, 60 나오면 그러면 얘는 일반항이 어떤 형태냐면 2분의 n 플러스 1분의 1인 거야. 일반항이 왜? 분모를 봐봐. 분모가 처음에는 1이고 그 다음에 3이고 그 다음에 6이고 그 다음에 10이야. 그러니까 얘는 1분의 1이고 얘는 1 더하기 2분의 1이고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분의 1인 거야. 그러니까 분모가 2분의 n 플러스 1인 거잖아. 뭐냐. 그냥 시그마 쓰는 그렇지?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an이 n 플러스 1분의 1가 되는 거야. 그러면 무슨 분수? 부분분수. 부분분수 기억하라고 그랬죠? 20이니까 얼마? 21분의 20인데 2 있어. 21분 다시.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요? 네. 자, 73번 또 가볼게요. 23번. 21분에 근데 이거 분모 21을 이거는 너 풀어줘. 아 이건 아니고 그 다음 문제를 풀어주셨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비슷. 우리 원희가 너무 쉬운 문제. 힘들어. 근데 원희가 질문 줬으니까 나는 할 거야. 네.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얼마나 좋아. 곱했대. 자, 이 아이들을 지금 곱해서 300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자 이렇게 됐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또 이것도 한번 해보자. 자, A1은 1이고 A2는 이번엔 좀 쉽네. 그쵸? 1 곱하기 얼마야? 2. 자, A3는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3 2분의 3이니까 뭐가 돼요? 3이죠. 이제 슬슬 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A4는 4 A5는 그래요. 해보면 돼. 이게 수열의 합이라는 게 귀납도 정의라는 게 막상 저렇게 나오면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걸 외우라는 건 아니야. 너희는 재수생이 아니니까. 근데 막상 해보면 뭐 그럴듯해 보여도 막상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이거 지금 뭐 하는 거? 1부터 10까지 곱하는 거지. 그치 맞지? 네. 원이야 맞지? 1부터 10까지 곱한 거 맞지? 네. 왜 원이야 어느 부분이 널 힘들게 만들어? 어느 부분이 기억나요? 왜? 제가 어. 그 나머지가 어. 저렇게 하면 그 300이 한 번 나눠진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몇 번 나눠가지고 나머지를 좀 착각했나 봐요. 뭐 나머지는 했어? 뭘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여기 10까지 가면 여기 3도 있고 2도 있고 5도 있고 10도 있고 언제나 없어지는 거 300이 그냥 같은데. 틈 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그냥 나머지가 그냥 0이 0이 이건 너무 신기하네. 아왜 그럴 수 있지 왜 애가 집을 무시해. 왜 그랬어 왜 무시해? 그냥 문제가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다양성을 인정해줘야지. 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몇 번 질문해 볼까요? 요 유형에서 자 5번 유형의 질문 오늘 평가에 몇 개 있었죠? 질문 이거 생각보다 쉽죠? 뒤집기만 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뒤집기만 하면 되기는 하는데 너희가 연산상에서 뒤집는 거 까먹거나 잘못 뒤집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몇 번? 엔트멘티 하는데 저거를 친구한테 알려줄까요? 말까요? 막 그거의 수준이 3등급? 3등급이면 알려줄만 해요. 3등급이면 알려줄만 해요. 4, 5등급이면 안 되죠. 4, 5등급이면 그냥 야 대입식이야. 대입만 하면 다 돼. 단지 시간이 걸릴 뿐 너는 무조건 대입하면 돼. 고민하지 마. 그냥 대입하는 거야. 많이 대입해봤자 10번만 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자, 좋아요. 둘이 왜 연애를 왜 소식? 어머나. 어머나. 자, 갈게요. 그러니까 붙어있지 마. 자, 요 유형에서 질문 없으면. 네. 자, 6번 유형 질문. 자, 7번 유형에서 질문. 37번. 자, 수열이 있어요.
어떤 수열인지 몰라 우리는 아직. 그리고 그 수열에다가 내가 1부터 계속 그냥 대입하는 거야 20까지. 그러면 어떤 값이 나오네요. 여기까지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 수열이 뭔지를 모르는데 그 수열에다가 어떤 특정한 항에다가 2를 곱하고 거기다가 그 항의 번호인 뭐 예를 들어 그 값을 더해주면 이 P라는 값이 성립한대. 네. 신기한 녀석인 거죠. 네. 항상 그게 성립한대. n이 1, 2, 3, 4 이렇게 갈 때까지 계속 성립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A10의 값을 구하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잖아. 모르겠으면 뭐 하자? 대입하자. 자, n이 1부터 성립한다고 했잖아. 그럼 두 세트가 있으니까 첫 번째, 자 시그마. 싫어서. n은 1부터 20까지인데 지금 n이 일단 p라는 건 알겠고, 자, 요 식에 a1을 대입해서 1. 그러면 이 a1 플러스 1은 p가 됐어. 그치? 그러면 a1의 값은 p 마이너스 1 나누면 2라는 건 알겠어. 그치? 맞나요? 아닌가요? 아, 근데요. 그냥요. 양변에 그냥- 씌우면은 양변에. 근데 저는요. 음. 그냥 저 A에 A에 했다는 거지. 그 다음에 2A, 2 플러스 3 플러스 B를 계속 푸시겠다고? 아니라 저는 그냥 이거를 EA, 그러니까 지금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EAN 더하기 N은 P. 저걸 AN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걸 AN에다 넣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풀어갖고 그러니까 P 값이 나오던데. 그러세요. 그걸 이제 일반항을 쓰는 거고, 지금 우리가 대입하기로 했으니까. 오케이.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야. 대입을 쭉 진행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대입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어디까지? 그냥 끝까지 가는 거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자, 그러면 이들을 더했다고 치자. 이거 다 더하면 2P예요. 네. 왜? 싫구나. P라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요거 다 더하면 P인데 앞에 2 곱했으니까 2P. 자, 1부터 20까지 하면 얼마? 210. 210. 200? 210. 네. 똑똑하다. 이게 P래요. P는 마 210. 미안해. 20P래, 20P. P가 20P니까 20P.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된 거야? 18P가 210이 되는 거예요. P 값은 얼마예요? 3분의 3분의 7 35? P가 뭐였지? 3분의 35. 3분의 35. 35? 이렇게 나와요? 네. 35. 예. 35 곱하기 6이 근데 하나는 괜찮아. 210. 맞아요. 괜찮아. 18P가 210인데? 이걸 한 210 나누면 35니까 60 나누면 36. 60까지 가서 저기 나와요? 약분하면? 약분하면. 오케이.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A10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A10 플러스 10은 3분의 35잖아. 네. 네. 그렇죠? 그러면 이 A10 이 녀석이 슉 넘어가서 3분의 5가 됐고, 그러면 A10의 값을 양변을 2로 나눴으니까 6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네. 됐죠? 자, 제가 시그마 안 썼죠? 그냥 대입하면 돼요. 물론 일반항 만들어도 돼. 만약에 이 녀석이 일반항을 만드는 문제였으면 그렇게 가도 되거든? 근데 이게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얘 시키는 대로 그냥 1부터 20까지 한번 대입해볼까? 우리가 생각보다 이렇게 쫙 깔아놓고 쫙 더해서 정리하는 게 의외로 쏠쏠할 때가 많아요. 맞잖아요. 쫙 했더니 샤샤샤샤 지워지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특히 뭐 F에는 더하는 식에서는 이제 시그마로 표현되는 것도 맞고,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됐어요? 자, 또 몇 번 가볼까요? 자, 다음 다음 유형, 가 좀 많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오늘은 이제 말라 그래. 언제 올라 그래요? 그냥 지금 많이 듣는 거는 그래요? 뭐 괜히 오고 있는데 열심히 걸어오고 있는데 오지 말라 그러면 애들 허탈하려고. 언제쯤이라고 물어봐.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폭력쯤이란데. 그러면 안 되지. 오면 오면 시간이 끝나는데 그냥 와서 바로 그냥 그냥 괜히 그냥 거기서 원하니 주는 운전 집에 가는 거야. 네. 갑자기 나타나. 주문을 하시고. 자, 일단 목요일에는 풍무법 기출 들어갈 거고요. 토요일에는 사후법 기출 들어갈 거예요, 순서대로. 네. 왜냐면 사후가 지금 22, 23, 24년 기출이니까
저번 주에 했고 토요일에 23년도 기출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 24년도 기출하면 딱 3개 하고 그냥 사이사이 풍무가 하나씩 들어가지고 근데 풍무는 기출이 하나가 더 많아서 이번 주 목요일하고 다음 주 화요일하고 다음 주 목요일에는 풍무만 오잖아요. 네. 다음 주 목요일도 풍무하고 다음 주 토요일에도 네. 다음 주 시험. 저 질문인 게 네네 선생님 저번에 그 모의고사 뭐 하는 거 추천하셨는데 네네. 언제 거예요? 그거는 제일 많은 천상 화요일쯤 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기출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토요일에 너희 사후 기출 가고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이래요. 화요일에 얘를 못 오지. 진짜 빠르네. 아, 다음 주에 얘네 온다 그랬다. 얘 온다 그랬다. 얘네가 와야 돼. 이제 불독일 이 두 분이 오셔야 돼. 2학기 때 근데 준호랑 선이가 지금 방금 버스를 탔다는데 전할 거예요. 그러면 뭐 기다려주세요. 아, 자자자 볼게요. 또 이거 질문 있나요? 질문 요 유형의 질문. 오늘 평가에 제가 이 스타일을 좀 냈는데 두 개로 쪼개진 경우들 그쵸? 맞아요. 근데 이게 막상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씩 해보면 되거든요. 다시 이제 규칙이 두 가지로 나올 뿐이지. 자 질문. 좋습니다. 그러면 유형 7번의 질문. 자 8번 질문. 49번? 아니다. 49번 볼까요? 수학과 뭐 아니 해요. 해주세요. 네, 49번 가볼게요. 근데 수행은 다 끝났죠? 아니요. 진짜로? 물리도 남아. 물리랑 일본어가 내일 뭐 하는데 수행? 내일은 어때? 모레 모레 뭐 뭐? 있어요. 모레 뭐? 일본어랑 물리요. 일본어 단어 외워야 돼. 단어 근데 몇 시? 6개만 하면 돼. 6개 안 문제는 50개 중에 6개가 나오는 근데 저희 사원 없으니까 사원을 숙제 내주세요. 50개밖에 안 돼. 증거가 안 나온다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아니야? 몇백 개 되지 않아? 100개는 아니야. 100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는 수행 배려는 없습니다. 네. 시험이 이제 닥쳤기 때문에 수행 배려 하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훨씬 넘는다. 자, 그냥 열심히 하세요. 자, 오늘 수조에 어느 수조에 30리터의 물이 들어있다. 수조에 물의 3분의 1을 사용한 다음에 4리터의 물을 넣은 시행을 10번 반복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원래 수조에 물이 있었어. 3분의 1을 사용하면 얼마가 남아요? 3분의 1, 여기다가 얼마를 부었대요? 4리터. 이게 다예요. 그쵸? 그러니까 앞에서 있었던 물에다가 3분의 1을 썼으니까 3분의 1이 남았을 거야. 거기에 다시 4를 추가한 게 이 녀석인 거야. 그쵸? 다시 또 써. 3분의 1이 남아. 다시 또 4를 추가해. 그게 이 녀석인 거죠. 자, 식은 굉장히 심플해요. 자, 이렇게 됐고 수조 안에 남아있는 물의 양은 이렇게 됐대요. 몇 번 시행했을 때? 10번 반복했을 때. 그러면 얘가 원하는 건 A10을 구하라는 거야? A11을 구하라는 거야? A 10이죠. 네. A 11이네요. 11이죠. 네. 11이에요. 이거예요, 이거. 네. 왜냐면 첫째 항은 이거거든요. 맞잖아요. 네? 아니 아니죠. 근데 하고 나서 후여갖고. A1 자체가 저거 한번 시행한 걸로 맞거든요. 문제를. 네, 그래갖고. 그래요? 근데 계산할 때는 저거를 A 11로 두는 게 더 편하긴 하죠, 근데. 그러면 첫째 항을 뭘로 놓을 건데요? 14에 13은 14. 14로 놓고 그러면 여기서는 A2가 14인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사실 문제가 상관없어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럼 문제가 그렇게 하는 거죠. 내 마음. 아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숫자 책에 써 있는 숫자를 문제는 이렇게 하게 돼. A0라고 놓고 하기도 해요. 근데 왜 A0을 못 있어? 존재하지도 않는 A0을 왜 만든 거? 자, 그냥 A1을 30으로 하시고 예. 이걸 10번 반복하는 거잖아. 그치. 이게 책의 의도는 그런 거 같아. 너희들이 꼭 10번 반복하면 A19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쨌든 간에 실수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 같은데 그러려면 어차피 또 이거 반복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 맞긴 해요. 거기 10에다가 첫째 항을 10으로 하면 어차피 틀리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첫째 항 30이라고 놓고 11번의 시행을 한 거잖아. 10번의 시행을. 그러니까 A11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결국 얘는 A11번째 항을 구하는 문제였어. 그치? 자, 그러면 알파. 알파 써야죠. 어떻게 써요? A에 N이요? R? N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는 얼마죠? 2? 6 6인가? 6? 6이다. 6이에요? 네. 6. 네. 은 3분의 1에 A의 N 마이너스 6.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bn이 되는 거고요. 아니, bn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3분의 1의 bn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bn이라는 수열은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되는 거고요. 첫째 항은 b1은 24? a1 마이너스 6이니까 a1이 30이었으니까 24가 됐을 거예요. 네. 그래서 얘는 첫째 항이 얼마이고 24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된 건데 얘는 우리가 원하는 건 bn이 아니고 an 마 6 요게 bn인 거니까 그래서 an의 값은 24 곱하기 3분의 1에 n-1제곱 플러스 6이라는 값이 되겠다. 11번째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11은 24 곱하기 3분의 1에 10제곱 플러스 6이 됩니다. 이걸 지금 어차피만 줬어요. A랑 B만 구하면 돼서. 여기 3을 여기다 해가지고 3, 8이 24니까 8 곱하기 3의 9제곱분의 1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6이니까 A는 8, B는 6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꽤 자주 나오니까 활용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 정도 풀이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몇 번 가나요? 자, 그 다음 내용 볼게요. 네. 주기 이쪽에서 주기. 여기서부터가 이제 잘했나요? 자, 왜? 자, 한번 더. 자, 주기는 이것도 여러분이 뭐 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막상 우리가 숫자를 좀 오늘 평가도 있었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4분의 5. 이게 뭐 문제 내는 사람이 어쨌든 열심히 머리를 굴리던 어디서 가져오든 해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규칙이 반복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어떤 숫자의 조합이 몇 개가 나오고 그래서 계속 똑같이 반복되는 형태를 찾는 거야. 근데 이거 뭐 어떻게 찾아요? 대입 맞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A, 4을 차례로 대입해서 항이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양면을 같은 식으로 나누어 익숙한 형태로 변형한다. 뭐 이런 거야 그냥 뭐 자기 취향인 거니까. 결국 핵심은 대입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문제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유형을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온전히 대입입니다. 온전히 대입이거든요. 근데 자, 실제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분명히 대표 유형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표 유형이 나와 있는데 이게 실제로 시험에서는 한 14, 15번의 위치예요. 생각보다 배점의 위치가 굉장히 뒤로 빠집니다. 이게. 왜냐면 쉽진 않잖아요. 막말로 이렇게 나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대입해야 되거든. 맞잖아요. 대입해야 돼. 근데 하나씩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러면 A2 얼마? 2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 1분의 1. 자, 그럼 A3는 어떻게 돼요? 잠깐만요. 0이요. 0. A4는 어떻게 돼요? 1이요. 1, 1. 예. 네. A5는 어떻게 돼요? 완전 다시 2분의 2분의 돌아요. 2분의 1, 0, 0, 1 이런 식으로 반복되죠. 그쵸?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는 2분의 1, 0이 반복되는, 무한 반복되는 녀석이니까 12번이니까 요 세트가 4번 나오겠죠? 2분의 3을 4번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낯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문제이지만 우리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근데 이게 좀 난이도가 있으려면 이게 2로 바뀌고 이게 플러스 1 이런 정도 나오고 A1이 주어지고 A2가 뭐 한 3 이런 식으로 주어야 그나마 좀 난이도가 생기는 거지 똑같은 숫자는 진짜 어렵진 않아요. 그런 거 하나 있으면 한번 해볼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 요거 한번 해봅시다. 나누었을 때 나머지 아까 원이가 나머지 헷갈렸었으니까 나머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A1은 1이고요. AN 플러스 1은 4AN을 7로 나눴을 때 나머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이 4를 곱해서 7로 나눈 나머지를 뒤에 있는 녀석이 가져가겠대. 자 그러면 A1은 1이었고 자 A2는 앞에 있는 거 4배에서 4를 7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4. 자 그 다음에 A3는 4에 16 나누기 7이니까 나머지 얼마? 2. 자 A4는 8을 7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 자 A5는 4니까 반복되네요. 1 사이. 근데 얘가 지금 1 사이 1 사이가 반복되니까 얘는 무조건 순서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차피 어쨌든 2 사이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주기는 막상 문제만 놓고 보면은 이게 뭘까? 말은 좀 그럴싸하잖아요. 말은 그럴싸한데 막상 풀어보면 쉽게 좀 정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뭐 만족하는 수율인데 뭐
굳이 유형을 나누기는 했지만 결국은 대입이라는 건 또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번 볼까요? 몇 개짜리 한번 볼까? 자,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얘는 뭘 다 줬네? 이렇게 주세요. 저거 혼자 A가 뭐였지? 그렇죠. 혼자 A가 있죠. 근데 이 아이 뭘까? 어떻게 풀어요? 목표가 두 개씩 계속 가는 그죠. 이게 지금 뭘 하고 있어요? 4개? 그러니까 5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네 첫 번째 항이 두 개야. 아, 4개씩 묶어. 네 개씩 두 개. 그치? 5번째 항은 첫 번째 항이 두 개야. 네. 그치? 그러니까 5번째 항은 이게 2야. 그러면 6번째 항은 2A? 80, 얘의 2배야. 6이 4. 그 다음에 얘는 6이고 얘는 14야.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1, 2, 2배니까 4, 8. 그 다음에 얘는 4A, 8A. 얘는 12, 그 다음에 24. 얘는 얼마죠? 28, 56 이렇게 갈 거잖아. 근데 얘는 좀 생각이 있어요. 당연히 2배 된다는 걸 알고 이걸 그냥 정하겠죠. 그래서 2A 플러스 C2라는 녀석에다가 2를 곱하는 형태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얘는 무슨 수열이에요? 얘는 등비수열. 등비수열? 네 네 개씩 칸짜리 등비수열. 약간 비주얼 느낌